안녕하십니까. 연세의대 명예교수 민성길입니다. 오늘은 동성애 의학에서 원인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라는 행동을 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19세기 이전까지를 보면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동성애가 그냥 흔히 있는 일 중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일부 일수제 부부 결혼 제도는 되고 있었지만 남자들이 동성애 하는 것은 그냥 일상사과처럼 되어 있고 특히 소년회를 아주 좋다고 봤어요.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또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소아성애 하는 사람들은 좋다 그러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도 이 소아성애를 부활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 대놓고 안 하지만, 가장 유명한 게 그런 데서 앞서 나가는 게 독일이죠. 독일의 무슨 학교에서 아주 명문 학교라 그러는데 그 안에서 이 소년회가 벌어져서 말썽이 되고 얘들이 자란 다음에 커서 폭로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근데 이 학교의 이 교육 방침을 한국에서는 또 모범적이라 해서 도입하는 또 그런 우리가 보기에는 좀 약간 정신없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지금 이거는 알려져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막아질 것 같은데 하여튼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그랬고요. 근데 기독교 시대가 되면서 동성애는 이제 죄가 되었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박해는 또 어떤 점에서는 끔찍하게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서구에서는요, 동성애를 박해했다는 것에 대한 또 죄의식이 많습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아시아에서나 한국에서는 동성애자들을 박해한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한국의 동성애자들이 박해받는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돼요. 역사적으로도 없고 지금도 그렇고요. 차별을 받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옛날 이조 시대 때도 동성애는 개간이다 어쩐다 하면서 비역질이다 해서 좀 이렇게 하시했지만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처벌하거나 이런 건 없었죠. 근데 이제 서구에서 계몽 시대에 봐서는 동성애는 죄라기보다는 범죄로 봤습니다. 하여튼 나쁜 행동이다.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가 지옥 갈 무슨 죄는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19세기에서는 동성애자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수가 생겨서 의사들이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동성애 행동은 그 당시 의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뇌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뇌가 잘못됐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하거나 성기를 자르거나 하는 그런 아주 기발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없었죠. 근데 20세기에 와서 병원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정신분석가들이 전환 치료를 하기 시작하고 그 근거는 동성애는 어릴 때 받은 성적 트라우마 때문에 이런 게 생긴다. 성적 트라우마의 대표적인 것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애가 트라우마를 받아서 남자아이가 아버지를 닮아 남자가 크지 않고 엄마하고 관계가 복잡해지고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60년대 와서는 이게 쭉 이때까지 정신분석이 동성애 이론을 지배했어요. 모든 의학의 기본 이론이 되었고 표준 치료가 되었습니다. 60년대 와가지고 인권운동이 벌어졌죠. 흑인운동, 노동자운동, 여성운동, 그 다음에 성소수자운동. 그때 동성애자도 인권운동을 벌여가지고 미국 정신의학회로 하여금 동성애는 병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받아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는 정상이라고 말하지만 좀 뭔가 뒷받침이 있어야 되니까 동성애가 유전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면 동성애가 정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유전 연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동성애 유전자를 찾기 위해서 동성애자 연구자들이 아주 맹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이 나오니까 증거가 나왔다. 근데 당사자들은요, 가능성이 있고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동성애 옹호자들이나 또는 신문들이 동성애 유전자가 발견됐다 하고 대서특필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 돼버렸죠. 그런데 29년에
2019년에 요즘 많은 그 제놈 스타디, 전장체 유전인자 연구가 있는데 인간 유전자 23,000개를 다 하나씩 비교하는 그런 연구를 해보니까 동성애를 일으키는 유전자는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동성애가 왜 생기느냐. 뭐 죄도 아니고 범죄도 아니고 내장애도 아니고 유전자도 아니고 근데 한때 정신분석에서 얘기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지금 이걸 구닥다리라 그래서 지금 시대착오적인 이론이라 그러는데 이 정신분석은 동성애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적인지 몰라도 상담, 정신치료에 있어서는 정신분석이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상담치료의 기본은 정신분석이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동성애를 과거에 말하는 정신분석 이론을 비추어서 한번 연구해보고 더 발전시킬 수 없을까? 이런 이제 말씀 하나의 그 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이트가 정신분석의 창시자인데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본래 인간은 양성의 적인데 인류가 존속해야 된다는 그런 압력 때문에 사람들이 동성애를 억압하고 동성애 애를 못 낳으니까 인구가 존속될 수 없죠. 억압하고 이성애로 사람을 키운다. 그래서 다 이성애자가 되는데 무슨 이유로? 이성애가 억압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드에 의하면 어릴 때 트라우마 받아서 섹스에 대한 트라우마를 받아가지고 남자 섹스에 대한 자기가 남자라는 것 이런 거에 대한 트라우마를 받아서 숨겨져 있던 억압되어 있던 동성애가 겉으로 드러난 것이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레즈비안을 치료해봤는데 어렵더라. 본인이 싫다고 해서 못했다 하는 논문이 하나 있고 미국 동성애자 어머니한테 보낸 편지가 30년대 쓴 편지인데 이게 50년대 공개가 됐어요. 그 어머니가 프로이드의 답장을 갖고 있다가 킨제이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킨제이가 미국 정신분석학계에 그 편지를 보내가지고 50년도에 그 편지가 학술지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알려졌죠. 거기 보면 프로이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어머니 보고 동성애가 별로 나쁜 것도 아니고 동성애자 중에 훌륭한 분도 많고 하니까 굳이 고치려고 하지 말아라. 동성애는 정신성 발달의 중단 상태이고 정상 변이인데 이성의 씨앗이 본래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걸 키워낼 수는 있지만 쉽지 않다.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가 치료해 줄 수 없다고 하는 점잖은 거절 편지죠. 이 편지가 그냥 하나의 그냥 말하자면 그 성경 구절 같이 돼가지고 동성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걸 데스크톱이라고 정신분석가들, 정신과의사들도 이걸 가지고 프로이드가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그랬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용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아는 정상변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게 이제 아주 그냥 동성애가 정신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의 씨앗이 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살리면 치료가 되는 거죠. 그런데 후계자들, 정신분석 프로이드의 제자들은 이성애를 살리는 치료를 거의 모든 사람이 다 했어요. 한 사람 빼고 빌레른 라이크라는 사람 빼고 다른 제자들은 다 전환 치료를 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한 논문을 썼는데 프로이드는 이 후계자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않고 동성애는 문제가 많지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얘기는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1970년대까지 성혁명 시대까지 동성애가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정상화될 때까지 정신분석이 동성애에 대한 표준 치료였어요. 한 70년간 전환 치료를 해오고 성공적이었다고 하는 그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못하게 해요. 동성애를 치료할 수 있다는 말 자체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 치료하는 사람들은 자기 치료하는 그거에 대해서 방법을, 이름을 정신분석이나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말로 씁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죠.